근데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자유당입니까? 자유당으로 불러요. 아직 자유당과 그리고 네. 청와대 그리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게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한두 명을 설득해내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바꿔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이거는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이니까 모르겠지만 거의 결정이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지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촛불을 든 것처럼 촛불을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시위는 불법 시위다. 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원천 봉쇄를 하거나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충돌이 생기고 만약에 혼란이 커졌을 경우 그게 계엄령으로 가거나 다른 내용으로 다르게 이렇게 혼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뭐 하야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기 대선을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판을 바꾸겠다 이런 게 자유당과 새누리당 사람들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근데 뇌물죄가 성립이 됨으로써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됨으로써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되는 게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동읍 재판관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리적으로 정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갔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1차적으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이동욱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어요. 가족들이 말리고 이동욱 재판관이 그 의지하는 스님도 말렸어요. 말렸는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논리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될 정도의 큰 중죄는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동욱 재판관이 재판에 나와서 계속해서 얘기한 논리가 뇌물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은 무리하다 이게 논리였는데 뇌물죄가 적용이 됐네.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발등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발등을 아이고. 찍었네. 그래서 탄핵 기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뭐 움직이거나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텔레비전 보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인자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정권의 최순실 여사만 뒤에 물러나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보니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잡은 정권이냐. 피가 아니라 한강을 건널 때 쿠데타 할 때 자기네들 목숨을 걸었고 자기네들 피를 흘리고 잡은 정권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지막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분들이 법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주리라고 믿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 법이 그렇게 중요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법보다는 권력
권력보다는 자기의 출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역학 구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 탄핵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에 비해서 훨씬 현저하게 자기네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어서 여러 가지 구조상 예. 기각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어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예.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사건이 터졌지만 이 정권에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서 다 묻어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이었습니까? 민중총궐기 때 예. 100만 명이 광장에 모이자 검찰도 놀라고 정권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도 사실 서울중앙지검 우병우의 아이들이고 한교안의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 수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검도 어허. 그 촛불의 힘으로 발진을 했고 그 힘으로 수사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이 촛불의 힘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기에서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근데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성을 외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따라서 잘 판결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이 16차인데요. 다음 주가 25일이 2월 25일이 이제 17차가 되죠. 네, 16차 다음이 17차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18차예요. 네. 17차 다음은 18차예요. 네. 18차 이상하죠? 아니 왜 아까부터 18 계속 18만 얘기해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한 지 18년 됐어요. 그렇죠. 아니 네. 그리고 뒤에 물러나 있었던 게 18년이었고요. 그렇죠. 네. 네. 청와대에서 18년 있었습니다. 아니죠. 그 전에 18년 네. 있었죠. 18, 그 전에. 18. 네. 예.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네. 부끄럽지 않아요? 네. 예? 부끄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월에 들어서 사실 촛불이 조금 시들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월 19일 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네. 기각이 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네.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왜 최순실 특검을 하라 그랬더니 삼성 특검을 하냐 네. 이러면서 삼성을 보호하는 네, 그렇죠. 삼성을 지원하는 듯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다가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 지지 세력에 또 몰려 나오면서 이게 터닝 포인트처럼 돼 있었어요. 그렇죠. 4만 명이 나왔는데 21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서 네. 서석구 변호사 막 감동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지난주서부터 다시 이제 촛불 시민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도 지난 11일 그리고 오늘 18일 오늘도 또 18일이네요. 계속 오늘 왜 나오고 이제 이러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촛불 시민들이 나와서 이 현장을 지켜줘야지 특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제대로 갈 것이다. 냉정하게 예. 생각해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걸 국민을 이끄는 걸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주사 맞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점 보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잘못 나가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춤했습니다. 춥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라고 하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치기도 했었죠. 지쳤을 때 이들은 다시 국민들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가려고 했을 때 또 국민들이 그걸 알아차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지난주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재판이 잘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에도 이 힘으로 헌재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호하는 촛불이 그 반대 세력에 맞서서 나오면서 이 조금씩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탄핵 정국에 정치인이나 정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이 시대의 물꼬를 역사를 유유히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님 입장에서는 결국 탄핵 인용은 기정사실이고 네. 다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기가 어렵다. 네,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촛불을 계속 들고 예. 이게 탄핵 심판을 그다음에 정치를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준다면 관심을 두고 있다면 헌재가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과 그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자, 빠르면은 4월 26일 좀 늦으면 5월 10일 정도가 이제 대선 시기로 하면서 결국 벚꽃 대선, 네. 조기 대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네, 네. 자, 또 그 정당 주변에 계신 청와대하고 자유당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선거 준비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허. 걸 보면 조기 대선은 가시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탄핵은 기각이 될 것이다. 네. 근데 대선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그 친구들이 그래요. 네. 예, 참 정말 특이하네요. 네. 예? 아니 기각이 되면 네. 대통령은 12월까지 있을 텐데 뭘 대선 준비를 해? 그렇게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네. 그러네요 진짜. 네. 네.